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에 대한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검찰 개혁을 놓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특검이 들어오고 그 특검 세력이 그 누구죠? 이제 박근혜 세력을 비롯한 탄핵 세력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그 검찰이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검찰 정권에게 기대는 검찰에게 기대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본질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그 당시 이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에 일정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것이 크고 거기에 이제 뒷받침한 레거시 미디어들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을 기반으로 했던 언론들까지도 동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내란 세력의 옹호 세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그 세력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내란 종식 특별법으로 가야만 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더 분명해진 것 분명해지고 같아요. 그들의 실체의 세력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이 세력에 대해서 엄단할 수 있는 정권이었느냐 아니냐를 볼 때 이 두 가지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전 짚으셨다고 보는 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정권 초기에 수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당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야 됐기 때문에 뭐 인사 개입 이런 거 다 밝혀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박영수 특검 그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기존의 검찰 권력을 윤석열이 통솔하면서 본인의 그 몸집을 키워갔던 뭐 그러면서 일부 박근혜 국정농단을 정리했을지는 모르나 본인들의 검찰 권력을 더 키워갔던 개혁을 명분 삼아서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요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전두환이가 경호처에서 출발하고 합수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김재규 사건을 수사를 해요. 보안사를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정하는 그 가장 기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된 79년, 80년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랑 비슷하네요. 2016년, 17년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그런 전체를 받는 거죠. 가장 내부의 핵심 세력이었고 수사를 했고 그 전두환도 수사를 했고 윤석열도 수사를 하면서 권력 내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 가끔 전두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닮고 싶어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모습 볼 때는 유사성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맥락적으로는 좀 유사성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당연히 윤석열의 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정리해야 되니까 박근혜 사안보다는 한 1000배 더 어려운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데 기존 검찰을 쓰는 게 아니라 특검 그것도 3특검을 통해서 국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많은 큰 그런 좀 배경적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저 원내 지도부가 당시에 특검법을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고요. 또 야당 추천 특검이었죠 당시에는. 그다음에 이것을 내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이건 특검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 아니에요. 제도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검찰을 대체하고 명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와 관련된 수많은 부정 비리화된 이 권력형 비리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 최혜병을
억울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누명을 씌웠던 이러한 모든 것들 밝힐 수 있는 예. 최혜병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제 이것이 6월 대통령 선거 6월 3일이었고요. 예. 저희 원내가 이제 박찬 대표하고 6월 5일날 통과시켜서 이렇게 예. 오게 된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 게 사실 만약에 특검법을 국민의힘과 협상하면서 네네. 그때 뭐 제3자 추천 뭐 이런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만약에 3자 추천 특검을 어줍지 않게 타협을 해줬더라면은 지금 같은 조은석, 이명현, 민중기 특검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원내수석도 하시면서 그 원내 지도부가 끝까지 타협을 안 하고 네네. 온전한 모습에 이거 특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사실은 조은석, 이명현, 민중기 특검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 이제 특검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통과가 궁극적 그렇죠. 목표였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의 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의 당 안에 민주당에 뭐 다수는 아니었지만 몇몇 분의 이제 의원님들이 예. 제3자 특검을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강하게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특검법 수용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했다가 뭐였냐면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내대표하고 저가 이거는 안 되겠다. 아하. 다시 가야 되겠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수용해가지고 예. 이것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누더기가 있기 될 때문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3자 예. 특검해가지고 진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예. 좀 들어서 하늘이 도왔죠. 그리고 아. 저희들이 판단을 박찬대 대표하고 예. 그 법사위 당시에 의원들을 예. 저도 마찬가지고 최종 결단을 참 잘해서 그러니까 인내를 잘하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특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그때 뭐 3자 특검 뭐 변협이 추천하자, 대법원장이 추천하자, 뭐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안을 만들어도 압박을 하고 이럴 때, 그 사실은 타협하라는 여론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좀 중심을 잘 잡아주신 게 지금의 이 온전한 모습의 특검을 출범시킨 거 아닌가, 그 생각 좀 듭니다. 국민의힘도 전략적 판단 미스를 그때 당시에 했죠.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받았으면은 또. 특검을 예. 모든 것을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전략이었는데 당시에 특검 수용해가지고 특검 수사 물타기 들어갔으면 예.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어떻게 보면 초강력 특검이 나와서 그런 지금도, 면에서 예. 우리 당이 정말 정확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체를 예. 파악하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 전선을 만들고 예. 확실하게 예.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특검법 발의를 해서 지금 오늘날 통과시켰던 것이 가장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의지를 끝까지 예. 보여주신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아니 그 의지의 연장에서 지금 12.3 내란 특별법을 네.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민주당에 지금 100분이 넘는 네. 의원님들이 아마 공동 서명을 하신 걸로 공동 발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 기본적인 내용 좀 예.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특검을 통과시킨 그 의지의 좀 연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결국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재판은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것이 핵심인데 내란 재판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란 조치 특별법에 담아 있고 예. 특히 내란과 관련된 정당, 내란범과 관련된 정당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국가가 그동안에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예.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끊어야죠. 당연하죠. 네, 그건 내란에 당연- 협조한 정당 이런 내란에 끊어야죠. 협조한 정당에 대해서는 예. 국고보조금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내란범에 대해서 추후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 사면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아하. 그래서 국가 기관과 국가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제한하자는 거죠.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 혁명을 넘어서 빛의 혁명에서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하고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 거죠. 알박기 인사도 또 당연하죠. 그리고 취소되고. 12월 3일 예. 날
이후에 윤석열이 내란 수수께인데 그 이후에 내란 정권이 인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그 했습니다. 인사가 그 잘못된 인사 예, 아니에요? 그 내란 인사죠, 내란 내란 인사. 인사기 때문에 예. 그 기점을 아. 그 12.3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법이 바로 내란 종식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이거 특별법. 이것은 어떤 연장선상에 있냐면 박찬대 당시 대표가 특검법 발의하고 예. 이것을 수사 종결한 상태에서의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